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의 강대성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TVN에서 방송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타 메디컬 드라마와는 좀 다르게 환자와 환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드라마로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그 드라마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정체를 감춰왔던 기다리 아저씨 기억하십니까? 극중에서는 의사 선생님으로 나왔지만 그 기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토크쇼에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료사회복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많이 좀 들어봤는데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어떤 거다 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죠. 네.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일하는 영역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직접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1차 현장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설립 목적 자체는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2차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학교, 병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원 세팅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영역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가 자격으로 명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가 대단히 안 좋잖아요. 의료사회복지사는 좀 다른가요? 이제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급여 테이블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자체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그 테이블을 따라가지 않고 병원의 급여 체계를 따라가고요. 이제 병원이라고 해서 다 이제 급여 수준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병원 소속 기준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회복지직보다는 좀 처우가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 요즘 청년들 만나면 그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 선생님은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언제부터 꾸고 이렇게 도전해서 지금 의료사회복지사가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저처럼 준비하시면 사실 이 길을 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처음부터 꿈이 의료사회복지사는 아니었고, 이제 그 행정고시를 봐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가지고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기를 좀 꿈꿨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탐색을 하다가 되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좀 처우가 안 좋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잘 풀리고 제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처럼 준비하면 절대 안 되시고 실습, 수련 등의 어떤 그 과정들을 잘 착실히 밟으셔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골수 이식 수술 환자를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스토리인가요? 이제 제가 대학생 때도 이제 공모전에 도전해 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공모전 이런 곳에 좀 도전했었던 게 이제 30대 초반부터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돕고 싶은데 이 현장에서 갖춰져 있지 않은 자원이나 어떤 사각지대로 인해서 환자를 이제 잘 못 돕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답답한 마음에 좀 공모전에 좀 도전하게 됐었고,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이라는, 지금은 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 기업들에서 주제들을 이렇게 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희귀질환 환자를 돕는 그런 주제로 이제 나와서 제가 당시에 이제 그 백혈병 치료를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라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희귀질환인데 골수 이식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자원은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었고요. 거기에 우수상을 받았었고 워낙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주셔가지고 한 아이의 수술비를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2018년 4월에 KBS
오려기에게 출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그때 어떤 이야기 좀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국가 자격으로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거의 좀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저희나 이제 학교사회복지사나 이런 특정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다루는 게 취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일하는 모습,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환자들을 도왔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담아 주셨고요.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나왔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토크쇼에 아주 차분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프로 같아요. 네. 방송 프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루가 이제 저희한테 24시간 주어졌잖아요. 네. 24시간을 정말 48시간처럼 쓰시는 우리 사회복지사신데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 TV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정말 저도 보고 많은 걸 배웠는데 채널에 튜터쌤? 네. 튜터쌤 활동하기 튜터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튜터랑 약간 비슷한 의미로 네. 예, 이제 뭔가 지도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타고 온 예, 그래서 유튜브 타고 온 의료사회복지사 쌤에서 유를 없애고요. 네. 튜 따고 튜자 따고. 예, 타고 온 네. 쌤 해가지고 튜타 쌤이라고 했고요.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착실한 준비가 아니라 되게 우연하고 운 좋게 이제 현장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삐끗했으면은 이 길을 못 올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정보 이렇게 올리다가 저처럼 이렇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길을 못 갈 수도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다가 요즘에 이제 또 유튜브로 이런 대세가 좀 옮겨가는 것 같아서 좀 용기를 내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채널 기부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제가 조금 전에 튜터 쌤 그랬는데 튜타? 예. 아니요, 타. 네네네, 맞습니다. 쌤. 네. 알겠습니다. 그 영상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참 많은 영상을 올리셨고 지금 구독자가 2,000명이 넘는 아주 탄탄한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처음 이렇게 유튜브 채널 아까 하시게 된 배경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대세니까 이렇게 이제 시프트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경제적인 토크쇼를 하다 보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네. 어떻게 만드세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핸드폰에 앱으로 이제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우연하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좀 여유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만남도 좀 이렇게 자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인이 앱에 또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시작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제 집에서 제가 생각나는 컨텐츠 찍어서 편집 간단하게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간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막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잘 못 넣었는데 일단 올리는데 이제 의의를 좀 두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 경제적인 토크쇼 시청자분들께 경제적인 토크쇼도 사랑을 해주시지만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 TV라는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대희 의료사회복지사님께 한번 여쭤볼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 네. 지금 오늘 외모를 보셔서 알겠지만 빡빡이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별명이? 네, 뭐 외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삭발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의료사회복지 팀의 팀장이 돼서 이제 팀의 전반적인 운영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무자로 한참 일할 때 이제 소아암 쪽 담당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이제 소원 들어주는 이제 메이크업 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길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만나는 아이들 말고 실제 집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의 좀 속마음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제 소원 들어주는 활동에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만나게 된 아이들 하고 좀 많이 가까워지면서 그때 또 이제 아이가 좀 면역 문제 때문에 잘 못 만나게 되고 이럴 때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어서 이제 머리를 이제 한번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자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계기는 처음엔 그랬는데 한번 이제 여자들도 단발병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일정 길이를 못 넘어가고 계속 네. 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한번 자르고 나니까 일정 길이를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자르고 있고요. 이제 제 상징이 이제 돼서 네. 예, 또 이발비도 아낄 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샴푸비도 아끼고. 아, 네. 샴푸 납니다. 지금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로서의 이 길을 이제 걷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정말 그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서울대병원 소아암 환자 돕기 제자 골프대회에 가서 네. 참석해서 4대 골프대회에서 거기서 모은 기금을 한번 이렇게 저희 단체에서 전달한 적도 있었는데, 가장 보람된 때가 있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네.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언제가 이런 시기를 겪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사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보람 있을 때는 이제 도왔던 아이가 이제 어릴 때 만나서 미취학 아동일 때라든지 아니면은 좀 저학년 시기에 만나는데 지금 이제 장성해서 성장해서. 예,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라든지 지금도 이제 병원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외래에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쳤을 때 네. 이럴 때가 아무래도 제일 좀 뿌듯하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좀 마음이 아플 때는 힘들 때마다 이제 저를 찾아오시던 분이 네. 있으셨어요.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를 찾아오셨었고, 거의 한 7, 8년 만나 뵀었던 분이신데, 네. 어느 시점 이후에 이제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계시나 한번 전화를 이제 드려봤더니, 이제 그 받으신 가족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예. 아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말고 의료사회복지사에 네.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정대희 씨가 이제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조금 쉽게 이렇게 이 영역에 들어오셨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네.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는데, 네네네. 특히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를 오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야, 저런 직업을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입문했을 때랑 이제 차이는 그때는 이제 국가 자격이 아니었었고 민간 자격이 또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조건에 대해서 국가 자격이 아니다 보니까 1급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제 밟아 나가시려면 우선은 사회복지학과 4년제에 준하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복지론 이런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되시고, 필수 과목으로. 예, 이게 선택 과목인데 이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과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실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장 실습을 이제 병원에서 하시면은 이제 한 반발 정도 이제 앞서 나가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련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고지에 조금 이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수련은 대학을 이제 졸업하시고 아니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급이 있는 상태에서 1급은 반드시 갖고 네, 있어야 돼요. 1급이 있어야지 이제 수련에 들어올 수 있는데 수련의 경쟁력이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에 들어오시면 거의 이제 현장에 나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수련을 마치시면 이제 국가 자격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용 현장에 또 뛰어들어서 이제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정규직 자리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 자리라든지 이런 계약직 자리를 돌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과정을 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년 정도 걸려서 이제 안정된 자리를 잡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의 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정도 돼야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나요? 아니면은 동네 소아과 이런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도
계신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네. 의료사회복지사는 사실 의원급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호스피스를 하는 네. 그런 혹시 의원이 좀 몇 군데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있으실 수도 있고요. 호스피스는 다학제로 의료 네. 사회복지사 꼭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는 의료사회복지사 좀 있으실 수는 있고, 보통은 이제 종합병원에 한 명 이상 둬야 된다라는 의료법 시행규칙상에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이상에는 보통 최소 한 명 정도는 있는데 반드시. 사회복지사라고 이제 조항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나 있으시면 되시는 건데, 의료 현장이 아무래도 좀 낯설잖아요. 의료 네. 용어도 알아야 되고 의료진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으신 분을 더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좀 더 근무하기가 좀 용이하죠. 예. 지금 그러면 전국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전국에 이제 국가 자격으로 변환 과정에 있으신 분들, 받으셨거나 변환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한 1,300에서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제 자격을 가지고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대략 1,000명 내외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1,000명 내외 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있나요? 네네네. 이제 요 자격이 궁금하셔서 따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라는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채용 정보나 뭐 실습 정보, 수련 정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그 채용 사이트처럼 저 의료사회복지 현장의 모든 그런 채용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거기에 다 올리거든요. 다 그쪽으로. 예,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서 아카데미도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카데미 운영 방법, 그다음에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 현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교육해 나가야지 또 환자분들에게도 네. 도움이 되고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실습, 또 수련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건복지부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습 자체의 진입 자체부터 어렵다 보니까 네. 이 현장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잘 정보 접할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회에도 공지를 올리고 뭐 제 채널에도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제 대학생분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빠르게 이제 신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건 서울대생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끔 고등학생도 이제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지가 올라오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뭐 100명 이렇게 모집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접수하셔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되시는 거고, 내용은 이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이제 저희 팀의 의료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조별로 이제 멘토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정도에 저희가 공지를 올려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영역이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좀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복지사 남성과 사회복지사 여성이 결혼을 했다.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뭐 아주 좀 듣기 거북한 유머가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직업인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 특화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미국에도 당연히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이제 뭐 그쪽에는 사실 이제 클리니컬 소셜 워커라고 해가지고 정신이랑 의료가 다 합해져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한번 잠깐 병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연수를 잠깐 다녀왔는데, 보면은 이제 저희는 손에 꼽으니까 그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병동마다 있고 이제 소속마다 다 달라가지고 전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에서는 영어를 뭐라고 써요? 메디칼 소셜 워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클리니컬 소셜 워커라고는 알고 있고, 이제 온콜로지 소셜 워커라고 이제
종양 쪽을 특히 또 다루는 이제 온콜로지 소셜 워커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는.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다 이제 메디컬 소셜 워커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에서는 100병상당 1명. 예. 병상. 예. 병상당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대만 예를 항상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뭐 입법적인 거나 뭐 이런 서포트가 좀 필요한데 이게 또 이제 병원에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참 풀어나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병원에서 그 정도는 뭐 크게 부담이 안 될 것도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정부 정책 이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이제 애칭을 부르면 빡빡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의료사회복지사의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거를 아마 정부 당국자한테 이런 거 좀 개선해달라. 뭐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됐던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병원이라는 현장 자체가 되게 그 인력 집중적인 그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저희 이제 의료사회복사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사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물론 컴퓨터 정도만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일을 거의 다 사람이 하는데 이 공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병원이 평가받을 때나 아니면은 뭐 인증평가라든지 뭐 이런 병원이 평가받는 시기에는 이제 저희가 한 노력들이 좀 잠깐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하든지 간에 병원에 사실 크게 메리트로 올 수 있는 요소가 없어서 저희 영역이 더 확장되는 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저희 현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사회 그 건강 안전망을 지키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평가받고 이제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좀 마련이 되면 자생적으로 이런 체계들을 스스로 병원들에서 갖춰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973년도에 이제 의료법 시행 규칙에 이제 종합병원에 1명 이상의 사회복사를 둔다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20년이 훨씬 넘어서까지 이 체계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사회복지사지 의료사회복지사. 근데 또 의료사회복사로 하면 또 규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바꾸는 부분은 또 이제 논의가 또 아마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의료사회복사로 명시되면 좋겠지만 전체 현장에서는 좀 바로 가는 건 부담이 좀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체계가 이제 7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런 건강안전망을 지키는 일들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973년도에 이제 의료법 시행규칙 상에 이제 종합병원엔 1명 이상의 사회복사를 둬야 된다는 게 이제 생겼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이제 그 체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안전망에 대해서 잘 갖추는 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요즘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잘 평가받을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은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진학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이제 근래의 목표는 이제 박사과정을 마쳐서 졸업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아무리 바삐 움직이고 열심히 하더라도 뭔가 알려지지 않으면 약간 소용이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논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좀 녹여서 좀 전달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최근에는 큰 목표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직업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봉사가 후원금이라고요. 그만큼 마음을 함께 나누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겠죠. 때로는 사회복지사들께서 마음이 더 힘들 때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을 해내시는 의료사회복지사님들이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희망을 보고 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사회 복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빡빡이 선생님, 정대희 의료사회 복사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